한전이 계속 적자, 영업 손실, 뭐 부채 많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운영 자금이 마땅치가 않죠. 그래서 운영 자금을 한전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한전채 뭐 채권 발행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닌데 한전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한전채가 워낙 건전하고 또 믿을 수 있는 채권이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블랙홀이 된다, 채권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한전의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뭐 국회죠. 이제 법을 바꿔서면서까지 그 한전채를 더 늘릴 수 있게 해놨어요. 좀 해놔서 자본금이랑 적립금을 합해 5배까지 이제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게 했는데 문제는 발행을 이미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도에 그렇습니다. 와 있다, 목에 차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전채에 대한 어떤 제한을 또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벌써 사채가 한 80조 정도 맞아요. 됐습니다. 쌓여 있는 게. 네, 거의 뭐 요새 최근에 한 10조씩 올라가서 네네. 많이 올라가 있고요. 80조면 너무 많죠. 많죠. 네. 그리고 8조인데 우리 국민들이 잘 못 느끼는 우리나라 세금이 400조가 칩니다. 1년에. 그렇죠. 그 80조 이런 게 대단한 겁니다. 그 부채 전체가요. 한 지금 공공기관의 공공기관의 한 기업이 지금 4천만 80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유동부채, 뭐 비유동부채 다 합하면 한 200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부채고요. 더 나가서 또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공기업이 한 32개 있습니다. 네네. 거기 다 합해가지고 508조였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192조였어요. 지금이 200조가 넘었지만은 네네. 그러니까 40% 정도가 한 기업이 공기업 한 곳에서 공공기관이 한 347개 됩니다. 네네. 그중에서 공기업이 한 32개가 되는데 네네. 이게 공기업이에요. 이게 여기는. 근데 그게 508조 정도 되는데 여기가 192조였어요. 작년 말만 해도. 예. 그러니까 대단한 한 기업이 그렇게 차지한 건 물론 뭐 이 한전의 특성이 있어서 네네네. 뭐 그런 상황도 건 그렇고. 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네. 부채만 해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채를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자본금의 금방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자본금이랑 적립금의 합해 5배까지. 근데 이제 문제는 자본금이 내려가면은 이게 자유적 떨어지겠죠, 한자가 되는데 한도가. 이게요 실제 자본금이요 2021년도 말에 65조 자본이었는데 지금 오늘 현재 35조예요. 절반이 됐네요. 절반 된 거죠.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절반 되니까 당연히 한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그러니까요. 공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 이제 한도보다 넘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넘어서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네네네. 왜냐면 올해가 이게 상반기 갖고 이제 우리가 생각 추계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 지금 정부 한전도 이게 꼭 뭐 사채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장기 차입금 등 여러 차입금을 하는데 그렇죠. 요새 차입금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5년 이내부를 집중하더라고요. 장기 사채가 대안보다도 단기 1년 내지 5년을 해서 그걸 많이 늘어났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지금 재무 구조가 좀 개선되는 면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봐서 내년도 분들은 이제 연말이나 연초 가면서 아마 이제 그런 거론이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한전소도 이거를 뭐 법을 개정할 의향은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보면 뭐 법을 그때그때 개정하면 그게 법이 아니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그 이 한도를 네네. 뭐 이렇게 우려는 안다고 다른 거로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봐서는 이제 유가도 좀 내려서 여러 가지 작년보다 상당히 이제 상황 재무가 자체가. 높아지니까 그걸 이제 추세를 보면서 한도를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됐든 간에 여기에 수익 구조는 결국 요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요금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래도 작년 올해 사이에 한 5-6번 올리면서 상당히 이제 조정이 됐고 계속해서 개선되니까 올해 뭐 이런 증권회사 같은 데서 이 평가는 또 이 3분기쯤 되면 흑자도 날 수 있다고 이렇게 근데 뭐 나오고 반짝 흑자 얘기가 있어요. 4분기에 다시 나빠질 것이다. 뭐 그런 면이 없지 왜냐하면 예. 이자 부담이 지금부터 2배씩 먹더라니까 작년보다 상당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도에 가면은 2조 8천억 정도가 이제 수익 이게 요번 효과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도를 보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도세희 의원님 사실 뭐 법 바꾸는 거 아까 제가 뭐 이렇게 뭐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현재 자본금 줄면 이제 한전채 발행 한도는 줄는데 그렇죠. 이미 발행해 놓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내년에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뭐 이미 진짜 목까지 그러니까요. 찼다는 목까지 얘기가 나오는 찼는데. 거고 법으로 이거를 정해놓은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기업이라는 게 국가의 이제 공기업입니다만은 네네. 어떻게 보면 또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뭐 빚을 늘리고 소위 얘기하는 방만경영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또 통제하는 것이죠. 네네. 이거 이상 빚을 늘리지 마라. 왜냐하면 이건 국민의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 기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 대책 없이 지금 빚을 계속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전기를 안 팔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네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일각에서는 또 다시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저는 그거는 이제는 안 된다. 예, 그거는 정말 임시 방편이었던 거고 네. 이제 원래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지 자꾸 편법으로 가려고만 한다면은 나중에 그 빚 어떡합니까? 그 빚 결국은 전부 다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건 정말로 무책임한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늘리지 않으면 근데 왜 아까 목끝까지 왔다고 말씀 네.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뭐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기요금을 이제 인상해야 된다는 네.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저는 이제 선거 때문에 정치권이 자꾸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의 문재인 정부,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모든 정부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저는 솔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치 정부가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석탄이랑 가스 다 수입해 와서 우리가 전기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걸 마치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세금 투입해서 이거를 한다. 저는 오히려 그건 반대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전기요금 중에 절반을 산업계가 쓰고요. 네네. 아까 중간에 이제 삼성전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예. 삼성전자 한 군데서 쓰는 전기 총량이 부산 시민 전체와 비슷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쓰고 어마어마하네요, 있거든요. 정말. 그럼 정부가 삼성전자의 전기요금을 그렇게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라는 논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네요. 그냥 우리 집에 전기요금이 조금 덜 나오고 덜 나오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이거는 제대로 된 길로 가서 원칙대로 문제를 풀어야지 편법을 쓰기 시작하면 자꾸 끝도 꼬인다. 없죠.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